전에는 20분 공부하고 딴짓하고를 반복하던 분이 몇 시간 동안 내리 공부가 잘 된다는 분을 많이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의원에 들르십니다. 수능, 학교 시험, 외국어 시험, 공무원 시험, 각종 국가고시 등등. 저도 그동안 무수히 많은 시험을 준비하고 치러보면서 그 과정에서 힘든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극복할 수 있었기에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제 개인적인 경험들과 시험을 준비하면서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된 점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도움이 될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시험을 잘 보는 법, 무조건 합격하는 법 등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정신건강을 유지하면서 시험 준비 기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란 오직 현재 준비 과정 자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미래 시점에 시험 합격이라는 결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합격이라는 결과를 떠올리며 동기 강화를 하는 것이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래에 합격을 할지 못할지 걱정되고 불안해서 현재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건데요. 불안과 걱정은 예측이 가능할수록, 통제가 가능할수록 줄어듭니다. 결과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시험의 합격률이 100대 1이라고 하면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한 명은 붙고 99명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를 생각하면 불안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시험 준비를 충실히 했을 때 시험을 잘 치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는 있겠죠. 또 통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당장 공부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기본 컨디션 관리에 매진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부분에 매 순간 집중하면 분명 시험을 잘 치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래에 가 있으려는 마음을 현재로 계속 다시 가져오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합격했을 때 플랜 B가 있니?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 지원해서 면접을 볼 때 한 교수님께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합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어필이 되지 않나 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플랜 B가 없었기에 플랜 B가 없다고 했죠. 불합격하면 다시 지원할 것이라고도 하고 하지만 이후에 점차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의 의미와 플랜 B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세상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이 팩트겠죠. 그럴 때에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과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러기 쉬운 분들은 많지가 않죠. 올인한 것이 좌절되었을 때의 허탈감, 무만감이 워낙 크니까요. 회복되는 데에도 오랜 시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수년간을 투자한 시험이라고 하면 더하겠죠. 따라서 더 좋은 예방책은 플랜 A, 시험을 잘 준비하는 일과 함께 플랜 B를 함께 마련하는 것입니다. 플랜 B는 대략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정도로도 좋고 플랜 A에 큰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얼마간은 진행을 해둘 수도 있죠. 의미는 내가 예상하는 최악의 결과,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에 가능한 최선의 행동이 있다는 심리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함으로써 당장 시험 준비 과정에 방해가 될 만한 불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현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는 정신력, 의지로 하는 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과연 앉아서 공부를 하는 시간의 양만이 중요한 걸까요? 좋은 운동선수, 예를 들어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를 떠올려 봅시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축구 시합만 반복할까요? 아니겠죠. 여러가지 체력 훈련, 전술 훈련, 멘탈 강화 등 여러가지 바탕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결과로 경기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공부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공부에 있어서도 바탕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이 루틴화되어야 됩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조건이기도 하죠. 수면 시간,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두고 잘 자고 잘 먹고 해야 컨디션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공부에 필요한 시간 안배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바탕은 탄탄한 체력입니다. 의지도 체력에서 나온다고 하죠. 공부를 할 때는 대뇌에서 포도당도 많이 쓸 뿐더러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있어야 해서 사실 상당한 체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졸리고 피곤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공부 시간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토막 공부로는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한 맥락이 있어야 기억에도 남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를 위한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방 언급한 것처럼 수면과 식사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수면은 오랜 시간 공부가 필요한 때일수록 체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숙면을 취하도록 하고 정량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겠죠. 다른 부분은 기초 체력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운동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좀 날 수 있도록 유산소 운동으로 한 번에 15에서 20분 정도는 할애하고 몸에 코어를 포함한 근력 운동이 병행되는 형태가 좋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려면 허리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저도 의대생 본과 시절에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던 기억이 나네요. 운동 시간은 개인에 따라 조금씩 조정할 수 있겠지만 최소 주에 2회 이상은 하셔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쉬는 날도 물론 가지고요. 또 다른 컨디션 관리의 맥락으로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제게 오시는 분 중에 단순히 시험 스트레스를 주 호소로 오셨는데 기분장애, 불안장애 진단 혹은 알고 보니 ADHD로 진단되어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ADHD일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루틴이 깨져 있는 경우도 많고 공부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도 힘이 들고 막상 앉아도 집중이 잘 되지 않으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를 하다 보면 전에는 20분 공부하고 딴짓하고를 반복하던 분이 몇 시간 동안 내리 공부가 잘 된다는 분을 많이 봅니다. 기본적인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에 봉착하는 분들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하자면 공부에 방해가 될 정도로 집중이 안 되고 잡념, 걱정이 떠나지 않는 분들까지 저희 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의외로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가지면 좋을 태도에 대해 3가지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누구에게나 위기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부터 출발하는 듯합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어쩌면 미리부터 다른 가능성도 예상하고 준비를 했었는지가 위기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하셔서 원하시는 성취를 꼭 이루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